홀로석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이고요. 지금 11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주가 지수를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요. 다음으로 차트 분석의 기초가 되는 캔들의 위치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주가 지수를 알아볼 텐데요. 8월 18일 금요일 나스닥을 보시면 8월 18일 날 갭 하락을 한 이후에 8월 17일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로 그 8월 17일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마감을 했고요. 둘 다 지금 61선을 이탈을 한 상태고 121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항상 볼 때 차트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길게 해서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셔도 되고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지금 대세 상승장이 있은 이후에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반등을 했었죠. S&P 500도 마찬가지로 대세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를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악재만 보이고 호재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전 하락을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스닥, 코스피를 보시면 저희는 미국보다 반등도 약했고 그리고 지금 위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뚫고 내려가 있는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1선 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 고점들을 뚫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시장도 저점에 가까이 있느냐 고점에 가까이 있느냐를 봤을 때 중간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보시지 마시고 크게 숲을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점 쪽에 있지 않고 바닥 대비해서 중상위 지점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하고 앞에 이 전고점들을 뚫기 위해서 전고점까지 가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어떤 호재도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종합주가지수 브리핑을 했고요. 다음은 캔들의 위치와 유형입니다. 종합주가지수도 캔들로 이루어진 차트고요. 일반 종목들도 당연히 캔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캔들의 위치와 모양을 보고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투자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캔들의 유형을 보고 투자자의 심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캔들이 어느 지점에 있는가 바닥 지점에 있는지 아니면 고가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 이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하염없이 기다리셔야 되죠. 언제 올라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매수할 종목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 어디에 있는지 판단을 할 때 항상 월봉 차트에서 고가 대비 마이너스 70% 이하인 종목을 찾으시고 바닥이 지지가 뚜렷하게 보이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지지와 저항 거리 체크 하셔야 되고, 지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체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트로 보셔야 돼요. 자, 차트로 하나 볼까요? 지금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을 보면 저는 일봉 차트 여기 있고요. 주봉 차트가 왼쪽 아래, 가운데 아래 월봉 차트, 그리고 오른쪽에 기업 분석 화면을 이렇게 넣어뒀고요. 키움증권 0919 기업 분석 화면을 이렇게 오른쪽에 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이렇게 두고, 가장 오른쪽에는 검색 화면들을 이렇게 두고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화면 세팅은 HTS에서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먼저 월봉을 봅니다. 월봉 보면 고가 대비 57% 하락을 한 상태 위치에 있죠. 제가 마이너스 70% 이하의 종목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위쪽 부분에서 만약에 물리면 답이 없다는 거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70% 이하에서 찾으면 떨어지는 게 그만큼 적으니까요. 물론 바닥을 뚫고 내려갈 수도,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고가에 물리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라는 의미에서 70% 이하의 종목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월봉 차트 상에 보시면 여기 밑에 부분에 이렇게 지지가 확인이 되시나요?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에서 보시면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약 만원과 그 다음 7,300원, 400원대, 그리고 여기 밑에 5,000원대 이렇게 바닥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도 현재 위치보다 아래에 이렇게 12,000원대, 또 9,600원, 9,800원대 이렇게 있고요. 하락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상으로 마이너스 70% 이하인 종목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초보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위에 위치하더라도 매수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2023년 7월 달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발생하고, 그 다음 그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실적으로 봤을 때도 큰 이상이 없죠. 이렇게 빨갛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건 전년 동기 대비, 컨센서스 대비 이런 거고, 어떤 적자 전환이라든지 적자 지속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EPS, BPS도 수치가 좋고, PER, PBR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두고 관찰을 하는 거죠. 지금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주가 아니고요, 관심 종목으로 두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캔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책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캔들을 보시면 시가와 종가, 그 다음에 고가와 저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가는 캔들의 시작 가격을 의미하고요. 종가는 장이 마감할 때 가격을 의미하고, 고가는 장 중에 가장 높았던 가격, 저가는 장 중에 가장 낮았던 가격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나, 그리고 봉의 모양이 어떤가를 보고 투자자의 심리를 파악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그 봉의 모양과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봉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봉은 양봉과 음봉으로 나눠지고, 양봉은 가격이 상승을 한 거고 음봉은 가격이 하락한 거죠.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상승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이 되고, 음봉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락했는지에 따라서 음봉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은 상승과 하락을 의미합니다. 장대 양봉은 당연히 매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고, 장대 음봉은 매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고요. 팔자 심리가 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망치형과 교수형 보시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렇게 선들이 나와 있는 거는 아랫골이라고 하고요. 역망치형을 보시면 위쪽에 이렇게 막대가 있는 부분을 윗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아랫골이 윗골이라고 부르는데요. 망치형과 교수형 같은 경우에는 아랫골이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아랫골이가 밑에 있을 때 지지의 역할을 하면서 상승세로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저가권에서 발생을 했을 때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이쪽은 매수세가 강한 거고 이쪽은 매도세가 강한 거지만, 망치형이 교수형보다 상승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시가보다 종가가 더 상승을 했으니까요. 교수형은 물론 이게 지지를 받았지만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팔자는 심리가 좀 더 강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역망치형과 유성형, 여기 윗꼬리 부분은 팔자는 심리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차트의 위쪽 부분, 고가 부분에서 이런 역망치형과 유성형이 나타난다고 하면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뜻이고요. 특히 역망치형보다 유성형이 고가에서 나타났을 때 하락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캔들을 보시면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샛별형과 저녁별형, 이거는 매수 매도가 이렇게 굉장히 전투가 치열한 거고요. 이렇게 양봉인 경우에는 그래도 사자는 심리가 강하고, 음봉인 경우에는 팔자는 심리가 강하다 라는 큰 틀은 같이 적용이 되고, 이 샛별형이 저가에서 발생을 했을 때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녁별형이 고가에서 발생을 했을 때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형과 비석형, 이거는 그냥 돛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돛지라는 게 매수와 매도의 힘이 일치한다, 거의 비슷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 쪽 부분에서 발생을 하면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위쪽에 고가 부분에서 발생을 했을 때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방향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바닥 쪽에 있을 때 유심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에 있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스권 바닥, 변곡점에서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은 캔들 유형 해서 조금 크게 보면 상승 장악형, 상승 잉태형, 관통형, 상승 반격형, 샛별형, 이렇게 제가 5가지를 실어놨는데요. 앞에서 캔들 한 개만 봤을 때는 약간 시가와 종가를 보고 상승했느냐,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상승했네? 매수세가 강하다. 시가보다 종가가 하락했네? 매도세가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윗꼬리가 달렸네? 매도세가 좀 강하네?
그리고 아래 꼬리가 달렸네? 매수세가 강하네? 지지 세력이 있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렇게 캔들 2개로 나오는 유형인데요. 캔들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가와 종가입니다. 시작되는 캔들의 시가와 끝나는 캔들의 종가를 확인을 하시고, 시가와 종가를 뺀 나머지 것들은 다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승 장악형, 시가가 어딘가요? 시가가 여기죠. 시가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캔들의 종가가 어딘가요? 여기죠.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와 종가 사이의 것들이 사이가 캔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를 찾아라. 그리고 시가와 종가 사이는 캔들이고 나머지 위에 아랫부분은 다 윗꼬리 아랫꼬리로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그렇게 합쳐서 생각을 했을 때 모양이 아까처럼 이렇게 한 개로 합쳤을 때 어떤 모양인가를 보고 투자 심리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반대로 박스권 천장에서 하락 전환 가능성이 높은 캔들을 보시면 하락 장악형, 하락 잉태형, 먹구름형, 하락 반격형, 석별형, 까마귀형, 이렇게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이름들을 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모양들이 고가에서 발생을 했는데 꼭 이런 모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양이 아닌 모양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양들이 발생을 했을 때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하네? 윗꼬리가 기네? 아랫꼬리가 기네? 이런 거를 보고 매수세가 강하네? 매도세가 강하네? 그런 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이름들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캔들이 시가가 여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캔들 시가가 어딘가요? 여기죠. 그러니까 조금밖에 상승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기 윗꼬리 아랫꼬리입니다. 꼬리가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꼬리가 길면 짧으면 짧을수록 불리하다, 뭐 이런 거 없고요. 그 위치가 긴 꼬리가 달려 있는데 그러면 그 의도 심리가 강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긴데 바닥 부분에 있다. 그러면 지지가 굉장히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지를 판단하시는 건 아니고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그 이전 과거에 그 지점에 변곡점,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변곡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랫동안 캔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랫동안 머문 자리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시고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그 자리에 계속 여러 번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지지 라인이 좀 강합니다. 이런 강한 지지 라인이 있는데 이걸 뚫고 내려왔다? 그러면 매도세가 강하구나. 그럼 내려가겠네. 생각을 하시고 도지가 아래쪽에 생겼네?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네?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베팅이잖아요. 상승 또는 하락 이 두 가지 중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런 박스권에서 고점에 있는데 계속 이렇게 저항 라인에 부딪히죠. 근데 강하지를 못하니까 뚫지를 못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지치는 거죠.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지쳤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죠.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자의 심리가 이런 캔들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투자자의 심리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차트를 훨씬 수월하게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캔들의 유형도 중요하지만 캔들의 위치, 캔들이 얼만큼 낮은 위치에 있는지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이런 바닥 근처에 있을 때 매수를 하면, 이런 바닥은 단단한 바닥이니까 바닥이고, 이렇게 실적도 나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회사라면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인기 종목이 시노펙스네요.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박스권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600일봉이면 2년 반인데 이렇게 600일봉 박스권에 이렇게 상단에 위치해 있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렇게 30%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고가에 위치하지 않고 지금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70% 이하에 있죠. 그리고 이렇게 30% 선에서 바닥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바닥이 50%, 지금 완전 채바닥은 80%에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한 4-50% 아래에 단단한 바닥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투자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무난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 600일봉상 지금 고가에 위치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고가에 위치한 종목들을 보면 이렇게 지금 위치 위쪽에 어떤 저항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렇게 고가에 이런 위쪽에 보면 월봉상 보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다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지금 현재 봉의 아랫부분이 있으니까 지지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고가 부분은 지금 거의 고가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치열하게 싸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면 유바이오로직스, 지금 보시면 바이오 관련된 거라서 실적은 적자 지속이에요. 이렇게 적자 지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한다, 망한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환기 종목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만 매수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보시면 이렇게 일봉 차트상 봤을 때 고가 대비해서 85% 하락을 한 위치에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락할 때 제 신호는 하나도 뜨지 않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뜨죠.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여기서 매도할 수 있겠죠. 저는 1번 계좌 매도 목표가 5%이기 때문에 4월 5일자에 매수했다면 4월 14일날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노스 매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상승 전환할 때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이렇게 상승을 할 때 다 매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신호가 발생을 할 때 매수하고, 요때 매도하고, 2영업일 만에 매도를 하게 되죠. 다음은 AP 시스템 보시면 2017년도에 상장이 돼서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2022년도에 이렇게 단단한 바닥을 뚫고 내려갔죠. 그러면 다시 뚫고 올라갈 때 이 단단한 바닥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뚫기 힘듭니다. 이렇게 바닥이 무너진 차트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재무제표를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차트지만 재무제표를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이 지지라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 지지라인은 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 지지라인을 뚫고 내려간 상태에서는 매수하시면 안되고, 이 지지라인 근처에 있을 때
매수를 하시면 이렇게 짧게 매도하고 나오실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종합주가 지수를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봤고 캔들의 위치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모쪼록 차트를 보실 때 캔들의 위치와 유형을 잘 파악을 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